생각합니다. 그 여기서 한 가지만 이제 좀 흥미로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. 다른 데에서는 밝힌 적이 없는데. 네네, 좋습니다. 이 사람이 쫓겨나고 난 다음에 청와대 지하실을 한번 들어가 봐야 됩니다. 관저 지하실을. 관저 지하실. 네. 한 3, 4주 전에 어떤 일간지 기자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관저 지하실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.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거기 계실 때 지하실 한두 번밖에 들어가 본 적이 없고 거기 뭐 있어요? 거기에 뭐가 있는지 자세히 보질 않았어요.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났는데 청와대에 과거에 근무하셨던 분한테 물어보니까 김영삼 대통령 때는 거기에 이 가족 영화관이 있었고 지하에 또 이 노 대통령 계실 때는 고장숙 여사께서 거기서 운동을 하셨대요. 근데 이 박근혜 정권에서 거기서 뭘 했는지 좀 뭐 수상한 뭐가 있다더라. 지금 다 치웠겠죠. 뭐 글쎄요. 뭐 차은택 씨도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장르가 그쪽입니까? 이런 그렇습니다. 그래서 거기를 개조해서 이 즐겁게 노는 장소로 혹시 만든 것은 아닌가 의심을. 그러니까 제가 의심하는 게 아니라 언론이 그렇게 의심한다. 남 탓하지 마시고요. 기자 중에. 이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. 박근혜가 그 휴대전화를 대포폰을 썼는데 낮이나 밤이나 그 대포폰을 관저에서 썼다는 겁니다. 관저에서 일했다는 얘기가 일을 안 했다는 소리죠. 관저에서도 업무 볼 수 있다고 얘기한 거는. 근데 대통령이 업무를 보려면 옆에 보좌진이 있어야 업무를 볼 수 있거든요. 뭐 작가나 소프트웨어 기술자처럼 재택근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비서진이 와서 보고도 하고 뭐 물어보는 거 대답도 하고 해야 업무를 볼 수 있는데 웬만한 비서들은 진짜 긴급한 상황에 부르지 않으면 거의 관저를 올라가질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사람 누구하고 업무를 봤다는 얘기인가요? 거기 관저에 항상 있는 사람들은 그저 잔심부름 할 사람들밖에 없는데. 요리사 뭐 이런 분들. 그렇죠.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. 저는 박근혜 씨가 이 나쁜 대통령이라고 부르기 전에 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었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이 아무리 무능하거나 아무리 악독한 사람도 대통령 자리에 오르면 일을 하고 싶어야 싶은 마음이 생겨야 정상이거든요.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 자리에 올랐는데 부하들을 보지도 못하고 소식을 보고도 못 듣고 이러면 바깥 돌아가는 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또 밑에 사람들이 자기 시킨 거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하니까 이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해야 되는데 혼자 그렇게 놀고 있어도 불안한 마음이 안 들었다는 얘기는 제정신이 아니라는 소리예요. 아니에요. 그렇게 보실 건 아닙니다.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요. 그러니까 일하기에는 드라마가 너무 재밌었어요. 아니 엊그제 보도에 뭐 최순실이 뭐 2-3시간밖에 안 자면서 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남이 자기 일을 대신 해주니까 본인은 그렇게 놀 수가 있었던 거예요. 거기 발 담그지 마. 위원장님은 청와대 관저에 같이 생활했습니까? 그러니까 거기서 살은 건 아니지만 사시진 않아요. 뭐 해외 유학 갔다가 이제 뭐 방학 때 왔을 때 가족들하고 거기에 지내고 했었으니까 뭐 구조나 이런 건 잘 알고. 지하실에 뭐 있었는지 모르세요, 위원장님?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하실을 저희 때는 별로 사용을 안 했던 게 지하실 가는데 계단을 내려가야 돼요. 근데 두 분 어른께서 다리가 안 좋으시기 때문에 전혀 지하실 사용을 안 하셨어요. 그러니까 저희도 뭐 거길 들어갈 일이 없었던 거죠. 당시에 뭐 아빠라고 불러요? 어떻게 불러요? 아니 아버지라고 부르죠. 아버지라고. 그 대신 엄마는 엄마죠? 아니 당연히 어머니라고. 어머니. 엄마도 어머니예요.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은 그러면은 그 관저에서는 업무 거의 안 보시고. 그러니까 뭐 특별히 몸이 안 좋으신 날 빼고는 이
긴 시간을 관저에서 보내시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 임기 초부터 이 신장 투석을 받으셔야 될 상태였는데 그 신장 투석을 받으면은 종일 쉬어야 되거든요. 힘이 들어서 한 반나절은.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안 하고 버티신 거죠. 위원장님은 MB랑 GH 중에 누가 더 좋아요? 글쎄요. 그러니까 비교 5위. 그러니까 그거를 뭐 비유하자면 물에 빠져 죽느냐 독사에 물려 죽느냐 선택하라는 소리인데 되게 어렵죠. 재치 있습니다. 독사가 낫죠. 네. 물은 저 4대강을 의미하는 MB 같은데. 아 그렇게 되는구나. 아유 그렇구나. 마음은 그것도 대통령직까지 이뤘는데 굳이 뭐 구속을 하고 감옥 보내고 이건 좀 심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방어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? 참고로 무당은 구속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. 아 그래요? 네. 무당 구속은 안 된대요. 자 네. 그럼 내가 하나 나는 8대 0이고요. 전도사의 명예를 걸겠습니다. 교회 전도사. 지금까지 마친 거 하나도 없잖아요. 네. 위원장님, 네 의견. 그러니까 이 구속이요. 네. 글쎄요. 검찰이 이제 알아서 결정을 해야겠지만 저로서는 지금 뭐 수사를 피하고 있고 증거인멸 시도가 있고 그 두 가지만 놓고 봐도 구속 사유는 충분하지 않나. 게다가 지금 돈 써서 예. 이 관제 데모 예. 시켰다는 것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? 예. 그러니까 충분히 예. 이 피의자로서 하지 않아야 될 것은 다 했기 때문에 또 있습니다, 위원장님. 거주지 불명입니다. 온갖 강남의 호텔들은 다 다녔어요. 집에 없었습니다, 주로. 그래서 팩트입니까? 이 사람 그 뉴스를 안 봤구나. 그 박근혜 강남 호텔 그것만 입력해봐 다 나와. 지금 아마 그 원래 살던 삼성동 집 근처 주민들은 예. 제발 구속돼서 예. 삼성동으로 안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. 그 동네 시끄러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? 혹시 이제 대선이 어쨌든 뭐 아마도 5월 중에 시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예. 만약에 곧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계시다면 어떤 분께 힘을 좀 실어줄까 혹은 어떤 분을 좀 예뻐하실까 이런 생각은 현재 야권 주자들 중에서 네. 누굴 좀 예뻐하실까요? 글쎄요. 그 뭐 특정인을 또 지지하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호남의 3위 안쳤을 겁니다. 안철수 의원은 분명히 아닙니다. 세 분 중에 한 분은 계시겠죠? 그렇죠. 혹시 그러니까 우리 뭐 딱 누구를 말씀드리긴 그렇고, 네.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? 그러니까 일단 대권을 차지하려면 네.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걸 배짱은 있어야 된다고 보셨거든요. 이재명 그래서 시장. 야 이재명 시장 디스 셀 들어가는데요. 안희정 지사랑. 왜요? 아니 이재명 시장이잖아 이건 오히려. 아니지 지금 지사직이랑 시장직을 버리지 않았다는 아니, 그 디스 뜻이 아닙니까? 아니고. 그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 반기문 총장처럼 네. 안전하게 아 그런 그러니까 사람 남이 아니다. 다 만들어주면 거기 가서 올라타서 쉽게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없다. 보신 거죠. 그러니까 네. 옛날에 어떤 분이 뭐 누구라고 그러면 아실 텐데 어떤 분이 대권 출마설이 나와가지고 네. 조용히 저희 아버지를 만나셨는데 네. 이렇게 그분을 만나보시더니 아버지 말씀이 아유 저 사람은 안 되겠다. 그냥 자기의 이 뭐 예를 들어서 부가 됐든 명예가 됐든 아무것도 걸지 않고 네. 그냥 한번 해봤다가 안 되면 그냥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안전한 코스를 원하는데 그렇게는 절대 될 수가 없다. 고영태 씨랑 성이 같습니까 혹시? 예? 고영태 씨랑 성이 같나요? 그분은 아닙니다. 아 그분 아닙니까? 혹시 그 유력 주자 세 분 중에 위원장님한테 도와달라고 하신 분은 안 계십니까? 저는 뭐 이 국민통합위원장을 맡고 있고
경선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? 그분들이 전혀 말씀 안 하셨죠. 네. 매 그 선거철만 되면 그 노무현 정권에 같이 함께했던 분들 호남 홀대로 나오지 않습니까? 예.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저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? 뭐 길게 얘기하는 것은 뭐 이미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.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, 그러니까 뭐 호남의 유권자들이 좀 섭섭하게 여기실 분도 있고, 또 노무현 정권 때 좀 부족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인데, 고의적으로 호남을 홀대했다, 그것은 맞지 않는 표현이고요. 좀 오해가 좀 많이 있었다. 또 대북 송금 특검이나 이 열린우리당 창당, 그러니까 분당, 그것도 물론 잘못된 부분이 많았지만 그게 어떤 악의가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 판단을 잘못한 부분도 있고 또 누군가의 이간질도 좀 있지 않았을까요? 뭐 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.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가 얽혀서 그렇게 된 것이지, 이 처음에 의도가 안 좋은 쪽은 아니었다. 그런 거죠. 그걸 그러니까 호남 분들도 알고 있습니까 지금? 많이 이해를 하셨다고 보고요. 근데 사실 좀 가라앉아 있었던 이슈인데, 네. 그것을 2015년 전당대회 때 다시 이렇게 이 불러왔구나 그거를. 또 수면에 띄워가지고 그 후부터 계속 상황이 악화됐는데 박지원 네. 대표가요? 그렇죠. 근데 그렇죠. 이렇게 쉽게 대답합니까? 네. 오.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, 분명히 2009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네. 그 노 대통령을 모셨던 분들과 박지원 대표, 뭐 정세균 대표 이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과거에 뭐 안 좋았던 감정은 다 잊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 뭉쳐라, 다른 네. 정치 세력까지도 끌어들여서 이 내 몫을 떼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 통합을 이루어 가지고 그 진보 정당까지도 다 품어라 하는 데까지 라고 최대한 말씀하셨어요.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, 그러니까 거기서 더 이상 논란을 일으키면 안 되는 것이죠. 또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박지원 대표께서도 작년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셨고,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2008년에 정계에 복귀하신 후에 민주당에서 원내대표를 2번이나 하셨고, 2번째 하셨을 때는 그때 이해찬 총리 측과 이렇게 좀 협조가 있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그렇죠. 상대편에서 뭐 담합했다 이런 소리까지 들었는데, 예. 그리고 문재인 그 당시 후보가 이제 대선에 나섰을 때도 흔쾌히 도왔고, 그렇죠. 그러니까 그 지금 얘기한 그런 문제가 심각했다고 생각하면 그때 이의를 제기했어야지, 왜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당권을 놓고 경쟁할 때 뒤늦게 다시 꺼내느냐 이거죠. 2012년 대선 때 저 기억하는데요. 그때 박지원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, 당시에는 이제 대선 후보 정말 강력하게 밀었고요. 근데 그해 말에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대선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까? 그때 이해찬, 박지원 저 두 사람은 문재인의 앞잡이기 때문에 저 그만두게 해야 된다고. 그래서 그만뒀어요, 그 양반들이.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, 그만두신 다음에 예. 또 안철수 당시 후보가 예. 자기가 그만두라고 해놓고 네. 그만두니까 내가 원하던 건 그게 아니었다. 아, 맞아. 그래가지고 성대모사로 예. 제가 원하는 그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었습니다. 그래서 맞아. 새정치 얘기하면서. 그분들도 새정치를 저는 원했습니다. 그분들도 문재인입니다. 굉장히, 예. 예, 안녕하십니까. 문재인입니다. 안 대표님 언제 그랬어요? 오 잘하네. 오 잘해. 네. 그래서 그분들도 그때 상당히 불쾌하셨고, 저도 상당히 그때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, 예,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. 예.
그리고 사실 세상 일을 돌고 돈다는 게 지금 이제 박 전 대표가 표면적으로는 예. 안철수 의원의 열성적인 지지자가 돼 있으니까 네. 정말 세상 일이 이상하게 도는 거고. 그 우리 위원장님 보시기에 지금 박지원 대표가 안철수 대통령 만들기에 진짜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나서고 있다고 보십니까? 아니면 속으로는 딴 마음을 갖고 계신다고 보십니까? 그 뭐 당연히 후자죠. 아. 그 당 의원 중에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. 아 그래요? 안철수는 본인도 자기가 될 거라고 에이, 너무 믿지 않을 것 심하시다. 같은데. 아니, 그러니까 혹시 네. 그러니까 모든 게 어떻게 내 원하는 대로 흘러간다면? 모든 일이 흘러간다면 혹시 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은 할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어렵다. 높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분이 어리석은 분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. 그럼 그 당 의원들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이나 이해에 따라서 지금 현재 구도를 좀 즐기는 혹은 뭐 이용해 먹는 즐긴다기보다는 뭐 당장은 다른 선택이 없으니까요.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. 대선 이후에 국민의당이 사실상 무너지고 결국에는 더불어민주당하고 합당하는 방향으로 그분들이 노선을 삼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추정해 저분 보는데요. 예측님 다 틀렸으니까요 지금까지. 근데 좀 전에 안철수 의원이 이제 이번 대선이 쉽지 않다는 걸 깨닫고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예. 완전히 포기했다는 뜻은 또 아니거든요. 예, 예. 그러니까 어쩌면 저는 처음에는 이번 대선에 실패하면 뭐 정계를 뜰 가능성까지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들리는 바로는 또 확실한 건 아니지만 들리는 바로는 대선에 지더라도 개헌을 매개로 다음 대통령은 2년 3년만 하고 물러나라 이렇게 몰아가지고 그 6년제 임기 그 대통령제를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? 그 당에서. 예. 그러니까 다음 사람은 2, 3년만 하고 내가 재도전해서 6년을 하겠다. 이런 또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. 네. 우리 위원장님을 아주 어렵게 저희가 모셨기 때문에 네. 끝으로 이제 위원장님에 관한 질문하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. 위원장님은 어떤 선출직에 도전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? 뭐 지금 현재로서는 뭐 당장 선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.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뭐 기회가 생기면 나갈 수 있겠죠. 무조건 100%입니다 이런 경우. 100%지. 100%야. 네. 근데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이제 금배지를 못 달면 자기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네. 저는 뭐 꼭 금배지만이 이 나갈 길이다 이렇게 뭐 생각하지는 않으니까요. 일단 이 눈앞에 온 정권 교체부터 해내고 또 뭐 앞으로 이런 적폐 청산이라든가 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제가 뭐 조금이라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하는 걸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네. 불안한 마음이 안 들었다는 얘기는 제정신이 아니라는 소리예요. 아니에요. 그렇게 보실 건 아닙니다.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요. 그러니까 일하기에는 드라마가 그- 너무 재밌었어요. 아니 엊그제 보도에 뭐 최순실이 뭐 2-3시간밖에 안 자면서 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남이 자기 일을 대신 해주니까 본인은 그렇게 놀 수가 있었던 거예요. 거기 발 담그지 마. 아, 위원장님은 청와대 관저에 같이 생활했습니까? 그러니까 거기서 사는 건 아니지만 사시진 않아요. 뭐 해외 유학 갔다가 네. 이제 뭐 방학 때 왔을 때 네. 가족들하고 거기에 지내고 했었으니까 뭐 구조나 이런 건 잘 알고. 지하실에 뭐 있었는지 모르세요, 위원장님도?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하실을 저희 때는 별로 사용을 안 했던 게 네. 지하실 가는데 계단을 내려가야 돼요. 아. 근데 두 분 어른께서 네네네네네. 다리가 안 좋으시기 때문에 네. 전혀 지하실 사용을 안 하셨어요. 네. 그러니까 저희도 뭐 거길 들어갈 일이 없었던 거죠. 네. 당시에 뭐 아빠라고 불러요? 어떻게 불러요? 아니 아버지라고 부르죠. 아버지라고. 뭐라고 그러니까. 네. 그 대신 엄마는 엄마죠? 아니 당연히 어머니라고 부르죠. 어머니. 네. 엄마도 어머니예요. 어. 아, 그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은 그러면은
그 관저에서는 업무 거의 안 보시고 그러니까 뭐 특별히 몸이 안 좋으신 날 빼고는 이 긴 시간을 관저에서 보내시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 임기 초부터 이 신장 투석을 받으셔야 될 상태였는데 그 신장 투석을 받으면은 종일 쉬어야 되거든요. 예, 힘이 예. 들어서 예, 한 예. 반나절은. 예, 예.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안 하고 버티신 거죠. 위원장님은 MB랑 GH 중에 누가 더 좋아요? 글쎄요. 그러니까 비교 뭐 우위. 그러니까 그거를 뭐 비유하자면 물에 빠져 죽느냐 독사에 물려 죽느냐 선택하란 소리인데 선택이 어렵죠. 재치 있습니다. 뭐 수상한 뭐가 있다더라. 오. 지금 다 치웠겠죠. 뭐 글쎄요. 뭐 차은택 씨도 그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장르가 그쪽입니까? 예. 그렇습니다. 그래서 네. 거기를 개조해서 네. 이 즐겁게 노는 장소로 혹시 만든 것은 아닌가 의심을. 그러니까 제가 의심하는 게 아니라 언론이 그렇게 의심한다. 남 탓하지 마시고요. 기자 중에. 네네네. 이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. 박근혜가 그 휴대전화를 대포폰을 썼는데 낮이나 밤이나 그 대포폰을 관저에서 썼다는 겁니다. 예. 관저에서 일했다는 얘기가 일을 안 했단 소리죠. 관저에서도 업무 볼 수 있다고 얘기한 거는 근데 대통령이 업무를 보려면 예. 옆에 보좌진이 있어야 업무를 볼 수 있거든요. 뭐 작가나 소프트웨어 기술자처럼 재택근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예. 비서진이 와서 보고도 하고 뭐 물어보는 거 대답도 하고 해야 업무를 볼 수 있는데 웬만한 비서들은 생각합니다. 그 여기서 한 가지만 예. 이제 좀 흥미로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네네. 다른 데에서는 밝힌 적이 없는데 네네. 좋습니다. 이 사람이 쫓겨나고 난 다음에 네. 청와대 지하실을 한번 들어가 봐야 됩니다. 관저 지하실을. 관저 지하실. 네. 한 3, 4주 전에 네. 어떤 일간지 기자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네. 관저 지하실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. 네.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거기 계실 때 지하실 한두 번밖에 들어가 본 적이 없고 거기 뭐 있어요? 거기에 뭐가 있는지 자세히 보질 않았어요. 네.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났는데 청와대에 과거에 근무하셨던 분한테 물어보니까 네. 김영삼 대통령 때는 거기에 이 가족 영화관이 있었고 지하에 네. 또 이 노 대통령 계실 때는 고장숙 여사께서 거기서 운동을 하셨대요. 네. 근데 이 박근혜 정권에서 거기서 뭘 했는지 좀 진짜 긴급한 상황에 부르지 않으면 거의 관저를 올라가질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사람 누구하고 업무를 봤단 얘기인가요? 거기 관저에 항상 있는 사람들은 그저 잔심부름 할 사람들밖에 없는데. 요리사 뭐 이런 분들. 예, 그렇죠.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. 저는 그 박근혜 씨가 이 나쁜 대통령이라고 부르기 전에 예. 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었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이 아무리 무능하거나 아무리 악독한 사람도 예. 대통령 자리에 오르면 예. 일을 하고 싶어야 싶은 마음이 생겨야 정상이거든요.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 자리에 올랐는데 부하들을 보지도 못하고 소식을 보고도 못 듣고 이러면 바깥 돌아가는 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또 밑에 사람들이 자기 시킨 거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하니까 이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해야 되는데 예. 혼자 그렇게 놀고 있어도